안녕하세요 여러분. AWS Innovate 온라인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에디션은 머신러닝과 AI 포커스되어 있는데요. 제가 전달해 드릴 세션은 완전 관리형 머신러닝 서비스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의 신규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에서 AI ML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필호라고 합니다. 먼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을 하고 있는 AI ML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상단에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즉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 리인벤트에 출시가 되었던 레커그니션 이미지, 비디오, 그리고 폴리 같은 서비스에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된 트랜슬레이트, 퍼스널라이즈 등의 서비스들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 세션에서 소개를 해드릴 서비스는 머신러닝 서비스. 그래서 머신러닝 엑스퍼트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자신들의 머신러닝 모델을 세이지메이커의 엔드-투-엔드 환경에서 구동을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단에 보시면 학계나 실제적으로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고리즘 직접 개발하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컴퓨팅 인스턴스, 그리고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서비스는 정말 다양한 단계가 합쳐져서 하나의 서비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세션에서 세이지메이커가 각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말씀을 드렸던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셀렉션 하는 단계에서는 세이지메이커에서는 프리빌드된 많은 노트북들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WS 콘솔에 들어가셔서 세이지메이커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세이지메이커 주피로 노트북을 띄워보시면 거기에 Examples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 Example 탭스 안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주피로 노트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된 알고리즘을 채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머신러닝 엑스퍼트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선택을 하기가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세이지메이커의 경우에는 HPO,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저라는 툴을 제공을 해가지고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에 기반을 해서 가장 최적의 파라미터를 조합을 찾는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머신러닝 학습을 위한 설정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의 경우에는 세이지메이커 콘솔에 들어가셔가지고 트레이닝을 하실 때 내가 어떤 타입의 컴퓨팅 인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얼마나 많은 서버들을 운영을 해서 트레이닝 하실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개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서버가 준비가 되고 트레이닝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스토리지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서버와 서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모두가 백그라운드에서 세이지메이커가 스스로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옵션들을 선택을 하시고 디플로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스스로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음 단계의 반복적 학습 및 성능 향상에 있어서는 옵티마이제이션 과정도 역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모델 배포 과정에서는 모델 배포는 또 다른 서버를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과정에서 사실 서버가 세 가지 타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 쓰는 서버,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훈련을 하실 때 쓰는 트레이닝용 컴퓨팅 파워가 센 서버, 그 다음에 인퍼런스 서비스, 추론용 서비스를 위한 서버 세 가지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 이 추론용 서버도 역시 CPU 타입이라든지 GPU 타입이라든지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 Initial Deployment 개수를 선택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디플로이용 서버도 준비가 되게 됩니다. 이 디플로이용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의 수에 따라 가지고 탄력적으로 서버의 개수가 증가를 했다가 또 수요가 적어지면 자동으로 서버 개수를 줄이는 그런 스케일러빌리티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들도 이벤트, 언제 서버를 증가시키고 언제 서버를 줄일지에 대한 이벤트 트리거를 설정을 해두시면 자동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파트 중에서 하나가 빠진 파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머신러닝 엑스퍼트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그분들의 시간의 80%에서 90%까지의 시간을 차지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기능 추가가 이번 AWS 리인벤트에서 있었습니다. 데이터 전체의 과정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모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품질의 데이터 레이블링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샘플 이미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고객분이나 저희가 그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신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부분 1000시간 이상의 비디오 레코딩을 하고 각 비디오에 들어있는 프레임들을 1억 프레임 이상을 분석을 하십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얼마나 정확하게 바운드리까지 포함을 해서 인식을 하느냐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정성에, 그리고 물론 이게 타고 있는 사람의 안정성도 있고 그 다음에 거리에 있는 분들의 안정성을 지키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정밀도의 인식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억 장의 이미지 프레임을 오른편에 보이듯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세부적으로 레이블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엑스퍼트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사실 모시고 오기도 쉽지도 않고 이런 분들한테 이런 단순 작업을 시키는 게 많은 힘든 점들이 있죠. 경제적으로도 맞지 않는 점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파트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낮은 비용으로 레이블링 작업을 할 수가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출시가 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런 레이블링 작업에서 머신러닝을 적용을 해서 정밀화 훈련 데이터셋 구축을 도와드리고 작업 비용을 70%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로우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나 아니면 텍스트 데이터나 어떤 형식의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 1% 아니면 조금의 데이터 포션에 대해서 휴먼 어노테이션을 먼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링을 하시는 분들에게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일부분을 드리고 레이블링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 레이블링 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은 액티브 러닝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타겟 머신러닝 모델이 아니라 소스 데이터, 로우 데이터로부터 레이블링한 작업을 배우는 머신러닝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부분의 데이터에 대해서 액티브 러닝 모델을 구축을 하고 그것의 액큐러시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액큐러시가 나온다. 약 80%, 90% 정도의 액큐러시가 나온다 그러면 그 아웃풋 값을 트레이닝 데이터에 저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 10%의 데이터로 휴먼 어노테이션을 하고 거기서 액티브 러닝 모델로 구축을 해서 그것의 액큐러시가 충분하다 그러면 나머지 90%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액티브 러닝 모델로 머신 러닝으로 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준비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10%의 데이터로 트레이닝한 머신러닝 모델이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때 다시 휴먼 어노테이션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피드백 루프를 구현을 해서 액티브 러닝 모델을 계속 지속적으로 퍼포먼스를 인핸스 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이런 액티브 러닝 모델의 소프트웨어적인 서포트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 휴먼 어노테이션 파트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휴먼 레이블링을 서포팅하기 위한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그 인력에 있어서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는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마존 미케니컬 터커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실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머신러닝의 슈퍼바이저드 트레이닝으로 큰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아마존 미케니컬 터커를 이용을 해서 레이블링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존 미케니컬 터커에는 50만 명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24hour 7days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데이터가 많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레이블링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아마존 미케니컬 터커를 이용을 해오고 계신데요. 이 아마존 미케니컬 터커가 이번에 그라운드 트루스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이지 메이커 안에서 그라운드 트루스 서비스를 선택을 하시고 그 안에서 아마존 미케니컬 터커를 지정을 하셔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굉장히 컨피덴셜 하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레이블링 팀을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프라이빗 레이블링 워크포스를 구성을 하는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이외에 외부의 서드파티 벤더들을 이용을 해서 레이블링 작업에 도움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미 세이지메이커에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콘솔상에서 운영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스크린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세이지메이커 콘솔에 들어가셔가지고 왼편에 보시면 Ground Truth 그리고 Ground Truth의 서브 잡들로 Labeling Jobs, Labeling Datasets, Labeling Workforce 등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의 왼편에 보시면 레이블링 잡 구성을 하실 때 잡 오버뷰,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 소스, 그 다음에 세이빙 되는 데이터 소스 등을 저장하실 necessary 버켓을 지정을 하시고 각각의 세부적인 워크포스를 미케니컬 터크를 이용을 할지, 프라이빗을 이용을 할지, 아니면 서드 파티를 이용할지 그런 컨피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내가 레이블링 할 작업이 어떤 작업이다 라고 그 그라운드 트루스에 세팅을 하시는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딩 박스, 그 다음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텍스트에 대해서도 미리 프리디파인드 된 템플릿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리디파인드 된 템플릿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냐면은 레이블링을 하실 분들의 웹 베이스드 인터페이스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현재 화면에 보시고 있는 강아지가 이미지에 있을 때 그 강아지가 어느 위치에, 이미지상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바운딩 박스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휴먼 어노테이터들의 도움을 받아서 레이블링 된 데이터를 구축을 하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레이블링 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베리피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샘플들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조금 더 쉽게 ML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측면에서 새로 추가가 된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이지메이커가 2년 전 리인벤트에서 출시가 될 때는 8개의 퍼스트 파티 알고리즘,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미 내장이 되어서 출시가 되고 있는 알고리즘을 퍼스트 파티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세이지메이커가 제공을 하고 있는 퍼스트 파티 알고리즘은 재작년의 경우에 8개에서 출발을 해서 리인벤트 직전에는 14개, 그리고 현재는 17개까지의 퍼스트 파티 알고리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7개의 알고리즘만으로 AWS를 사용하시는 수만 명의 유저분들에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제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한계점 때문에 저희가 이번 리인벤트에서 새로 출시된 기능은 AWS의 기존의 AWS 마켓플레이스를 익스텐션을 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모델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모델의 경우에 셀러의 경우에는 어떤 베네핏이 있냐고 하면 앞에서 설명을 드린 그 머신러닝을 위한 Ground Truth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자동 데이터 레이블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머신러닝 모델이 있고 이것을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기능을 향상시키고 싶다고 하시면 Ground Truth 서비스를 이용해서 기능 향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머신러닝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알고리즘 그리고 사용하시는 데이터도 모두 주식재산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셀러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셀러분의 고객분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소스 코드를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것을 공개하기가 좀 힘든 점들이 있는데요. 세이지메이커가 제공을 하고 있는 AWS 마켓플레이스 상에서 알고리즘을 판매를 하실 때는 두 가지 모드로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드는 알고리즘을 바이너라이즈 된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고객의 데이터가 고객 자기 자신의 데이터, S3에 저장이 된 데이터에 대해서 셀러분이 제공을 하시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직접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알고리즘도 제공을 안 하고 다만 인퍼런스 서비스 서버를 직접 운영을 하셔가지고 인퍼런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데이터는 자기들의 S3 버켓에 저장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보호를 하시면서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머신러닝 인퍼런스 서버에 그 데이터를 전송을 하시고 그 아웃풋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셀러 측면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하실 수 있고 바이어 측면에서는 데이터 보호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마켓플레이스 상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 스크린샷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번 리인벤트에 마켓플레이스 for 머신러닝 모델 앤 알고리즘이 출시가 될 때는 약 150개의 모델과 알고리즘들이 준비가 되어서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좀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현재 218개로 굉장히 빠르게 더 많은 머신러닝 모델과 알고리즘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 가셔가지고 요 키워드 왼편에 보시면 이제 머신러닝 캐터고리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캐터고리 선택을 하시고 원하시는 원하시는 기능이나 모델을 한번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혹시
제 고객분들이 새로 처음부터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없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좀 더 빠르게 프로덕트 서비스를 개발하실 수 있을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샘플로 여기 화면에 보이고 있는 화면은 Deep Vision Vehicle Recognition인데요. 이것은 어떤 이미지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이미지 안에 자동차 존재를 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자동차 존재를 한다면은 자동차의 연식, 그 다음 자동차의 모델도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샘플로 보여드리는 케이스인데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내부적으로 인프루언서 서비스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공개를 하진 않고요. 인프루언서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그 사용하는 시간당 비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했을 때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을 할지 어떻게 알지? 그래서 유료 서비스가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 하단에 보시면 프리 트라이얼을 제공을 하고 있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본 서비스 같은 경우는 10일 동안의 프리 트라이얼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서 머신러닝 서비스를 보시고 그 머신러닝 서비스가 조금 가격이 비싸다 하지만 프리 트라이얼 제공하신다 그러면 프리 트라이얼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이용해서 테스팅 해보시고 사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코그니티브 Q&A라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고객분들이 Q&A 센텐스, 그래서 question sentence와 answer sentence를 이렇게 페어로 준비를 하시고 다른 프리프로세싱 없이 인풋으로 집어넣으시게 되면 자동으로 Q&A 엔진, 머신러닝 엔진을 구축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인풋 센텐스가 똑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센텐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답을 스스로 문장을 준비를 하는 서비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드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믹 트레이닝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고객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직접 Q&A 엔진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믹 트레이닝 모드도 제공을 하고 있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인프루언서 트레이닝 모드도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플레이스에 먼저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을 하고 싶으시다. 그리고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먼저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을 하게 되면 뭐 트레이닝 한다고도 표현하죠.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그 아웃풋이 즉 예를 들어서 딥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 각각의 노드와 노드 간의 웨이트들, 그 다음 노드 개수, 그 다음 이 모든 데이터들이 바이너라이즈 돼가지고 컴파일된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컴파일드 된 머신러닝 모델을 실제적으로 인퍼런스 서비스, 추론 서비스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추론 서비스를 운영을 할 서버 환경에 맞춰가지고 다시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본 장표에서는 이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자분이 MXNet이나 TensorFlow나 PyTorch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트레이닝된 모델을 어떤 하나의 고정된 서버나 뭐 운영 환경이 아니라 뭐 인텔이나 엔비디아나 퀄컴이나 ARM 같은 다양한 프로세스, 그래서 다양한 러닝 인바이러먼트에 구동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각각의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에 따라 가지고 다른 뭐 CPU 환경, 뭐 IO 환경,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모델을 다시 최적화하는 과정을 이전에는 매뉴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들이 굉장히 좀 try and error 방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퍼포먼스를 인해서하기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스포트하는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컴파일해서 고객이 모델을 한번 훈련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운영을 하실 수 있으며 2배 이상의 성능 향상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니오를 출시를 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MXNet, TensorFlow, PyTorch 이렇게 파퓰러 프레임워크들에 대해서 네오 컴파일러를 적용을 하시게 되면 MXNet이나 TensorFlow 같은 기존의 프레임워크 디펜던트한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프레임워크 인디펜던트한 모듈로 다시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컴퓨테이션을 옵티마이제이션 하거나 그 다음 메모리 프로세싱 파트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인퍼런스 서비스도 빠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이시는 인텔이나 엔비디아나 퀄컴 같이 다양한 예를 들어 IoT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게 모델의 사이즈도 기존 대비했을 때 굉장히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네오는 퍼블릭 릴리즈가 된 상태로 현재 여러분들이 세이지메이커 AWS 콘솔에 들어가 보시면 왼편에서 네오 컴파일레이션 잡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적화하고자 하는 미리 트레인된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직접 바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리인벤트에서 세이지메이커에 새로 출시된 기능으로 하이라이트 받지는 못했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작년 2018년 동안 고객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요청을 받던 기능 하나가 추가되어서 이 세션에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나 아니면 코드 개발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GitHub 사이트나 아니면 GitLab 같은 자체 그 소스 코드 버전 컨트롤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세이지메이커 상에서 같이 그 구동을 시키게 싱크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전 같은 경우에 세이지메이커 접속을 하시고 그 안에서 다시 콘솔 여시고 콘솔 안에서 GitHub 컨피규레이션을 따로 매뉴얼로 하셨어야 됐습니다. 이번 리인벤트에 이 기능이 세이지메이커의 웹 콘솔상에 자동으로 인티그레이션이 돼서 AWS 코드 커밋을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GitHub이나 Git 베이스드 리포지토리가 있으시다 그러면 손쉽게 싱크업 하실 수 있는 기능도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능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이지메이커 관련되는 기능, 추가되는 기능으로 가장 많은 하이라이트를 받은 파트가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분류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류법이 존재를 하지만 크게 필요한 데이터의 사이즈, 그 다음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알고리즘의 컴플렉시티로 현재 보시는 장표에서 2x2로 나누듯이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편 상단에 보이시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해야 될 데이터도 많이 준비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골도 굉장히 컴플렉스, 즉 뭐 영상 인식이나 음성 인식 같은 경우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죠.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것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에 해당이 되고 왼편 하단에 보시면 unsupervised learning도 있습니다. 이 un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K-means clustering, 아니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이렇게 슈퍼바이즈드 미리 슈퍼바이즈 할 그 데이터를 제시를 하지 않고 스스로 데이터를 구분을 하거나 스스로 데이터 안에서 중요한 피치들을 골라내는 좀 단순한 작업에 사용을 하는 unsupervised learning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편 하단에 있는 사실 데이터도 많이 필요한데 뭐 할 수 있는 컴플렉스는 굉장히 낮은 경우는 사실 고려를 할 필요가 없지만 왼편 상단에 보시면 reinforcement learning 데이터는 많이 부족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골은 좀 복잡할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을 머신러닝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알고리즘이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reinforcement learning이 동작되는 방식은 첫 번째로 시뮬레이션 인바이러먼트를 구축을 하시고 그 시뮬레이션 인바이러먼트 안에서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버추얼 에이전트를 생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버추얼 에이전트가 어치브해야 될 골을 세팅을 하시고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골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골에서 멀어지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스코어링 펑션을 정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스코어링 펑션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에이전트가 액션을 계속 고쳐 나가는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컨트롤하는 알고리즘들이 reinforced learning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하는 분야는 예를 들어서 뭐 supply chain, 최적화된 supply chain 매니지먼트 하는 방법, 아니면 manufacturing 프로세스 자체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 그 다음 로봇 매니플레이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요 reinforced learning 알고리즘이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슈퍼바이즈드 알고리즘과 unsupervised 알고리즘에 대해서 엔드-투-엔드로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리인벤트에서 이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도 세이지메이커 상에서 개발, 훈련 및 배포를 할 수 있게 새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세부적인 기능을 보시면 reinforcement learning의 전체적인 과정도 fully managed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클릭을 하셔가지고 reinforcement learning environment 세팅만 하시고 나면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environment나 스코어링이나 알고리즘 매니지먼트 모든 것들이 fully managed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reinforcement learning 알고리즘을 개발하시는 프레임워크도 MXNet이나 TensorFlow나 아니면 인텔 환경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에 필요한 시뮬링크나 매트랩을 통해서 폭넓은 시뮬레이션 환경들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reinforcement learning 알고리즘 개발을 하신다고 하면 세이지메이커의 개발 환경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인포스드 러닝이 사실 말로만 뭐 에이전트, 그 다음에 피드백, 코스트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시각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샘플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비디오는 NIPS,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라는 그 AI 관련 유명한 학회가 있는데 2017년에 이 학회에서 주최를 한 컴피티션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AI가 주최를 한 컴피티션인데요. Learning to Run Challenge라는 Reinforced Learning 컴피티션입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피티션에 참가하시는 개발자분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컴퓨터 모델은 사람의 하체에 해당이 되는 뼈 부분, 정강이뼈, 뭐 다리뼈, 발목 이런 뼈 부분의 모델과 그 다음에 이 뼈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에 대한 모델 데이터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42명의 파티시펀트가 2154개 서브미션을 제공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의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 뼈 모델이 스스로 그럴 수 있게 트레이닝을 하셨는지를 비디오로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랜덤으로 이 근육들을 한 액티베이션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을 수축도 시켰다가 팽창도 시켰다가 랜덤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서기도 힘들죠. 그 다음부터는 Deep Deterministic Polish Gradient라는 Reinforcement Learning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한 샘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서지만 아직은 걸어가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트레이닝한 샘플을 보고 계십니다. 하단에 보시면 스코어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스코어가 좀 높아질수록 이 트레이닝 되고 있는 에이전트가 우리의 고을을 잘 어치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7까지도 아직도 제대로 걷고 있는 모델이 많지가 않은데요. 나중에 한 40 정도 넘어가게 되면 제법 잘 걷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걷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현재 화면에서 오른편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처럼 걷는다기보다 깡총깡총 뛰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고을 자체는 뭐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까지 이동을 해라는 것이 고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든지 그 고을을 어치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한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총 4가지 새로운 기능들 소개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들을 이전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50만 명 이상의 그 온라인 인디비주얼 컨트랙트의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구축을 하시고, 그러면서 작업 비용은 기존의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 엑스퍼트를 이용하시는 데 훨씬 더 저렴하게 70%까지 줄일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고요. 본인의 목적이 필요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따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마켓플레이스를 먼저 방문을 하셔서 거기에서 혹시 이미 제공이 되고 있는 알고리즘이나 모델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머신러닝 모델을 트레이닝 하신 다음에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뭐 엣지 컴퓨팅 같은 다양한 런타임 환경에서 구동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런타임 환경에 맞게 최적화를 하고 좀 모델 사이즈도 좀 줄이고 싶다고 하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세이지메이커 네오라는 서비스도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새로운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대표주자인 리인포스먼트 러닝도 세이지메이커 상에서 인티그레이션 되어서 개발하시거나 구축하시거나 아니면 배포하시는 모든 기능을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세션은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을 하고자 할 때 왜 AWS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고 있는 왼편에 보시면 데모존, 그리고 Ask to the Expert,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시면 AWS 기반 머신러닝 각각의 링크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리인벤트 새로 출시된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온라인 교육, 특히 아마존이 웹 서비스 내부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 엑스퍼트를 트레이닝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이번에 프리로 온라인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온라인 교육 머티리얼들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AWS가 자기정 제도가 오랫동안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리인벤트의 머신러닝 엑스퍼트도 스페셜 버전으로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AWS 이노베이트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나은 세미나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래 링크에 보이시는 소셜 네트워크 링크들을 이용을 해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